저는 저번 3.1절 본문장에서 은혜의 감사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인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의 견해는 먼저 나 자신을 알고 겸양의 덕을 갖추어 나 스스로 악연이고 마장이라고 치부한 분들, 또 나를 천대 멸시한 분들부터 나는 이 진리의 법을 만나 바른 삶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하며 그들에게 고마웠다고 이 진리의 법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사심은 없습니다. 바른 분별이라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신들의 표적을 온몸으로 받아온 저가 이제서 신들과 또 자연과의 섭리에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진리의 법 앞에 고마움에 감사를 드리며 이 초발심이 변치 않기를 또 다짐합니다. 이 마음 미궁에 들지 않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과거의 환경은 과거의 환경에서 빚어진 것이고 오늘의 환경과 미래의 이제 우리가 내일의 환경은 지금부터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과거의 거를 디디고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이걸 디디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원망으로 돌리지 말고 이걸 전부 다 우리의 에너지 질량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게 앞으로 미래입니다. 누구도 탓하지 말고 누구도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면 원망할 일이 아니었었음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세상은 원망하게끔 살 일을 0.1mm도 준 적이 없다. 몰랐던 거죠. 풀기를 우리가 바르게 못 풀어가지고 원망을 했던 거고 바르게 푸는 방법을 몰라서 엉뚱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는 흐트러 가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누가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원리의 가르침을 누가 우리가 이해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못해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인간한테는 얼마나 필요한가. 시대적으로 지금은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 때가 있었지만 지금 오늘날은 교육이 참교육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사람을 인연을 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지식이 무르익지 않았고 그런 시대가 아님으로써 교통수단이고 통신수단이고 우리가 같이 만나서 집단생활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빚어졌던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따로따로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시대들이 아니었었던 거죠.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집단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국민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게 가치들 살아야 되는 이 사회가 같이 사는 데에서는 우리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 법칙을 우리가 배웠어야 된다.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육 시대는 열렸는데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못 받았던 겁니다. 우리 교육 받는다 해봐도 뭐 산수, 수학, 자연 뭐 이런 걸 다 배워도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걸 우리는 교육을 못 받았던 거예요. 우리 영어를 배우든 수학을 배우든 이거는 뭐냐면 교육이 아니고 이거는 재주를 갖추는 거예요. 재주. 우리 그림 그리는 것도 재주고 기술도 우리 재주를 갖추는 거고 뭐든지 재주를 갖추는 거지만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게. 교육이 뭐냐? 인성교육이에요. 교육은 인성교육만을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성교육을 안 갖췄어. 어떤 인성교육?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인성교육. 사람 교육이 인성교육이에요. 사람 교육.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보면 내가 지금 답을 찾아주는 것이 나는 홍익인간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며 사는 시대를 지금 가는 우리는 홍익인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홍익인간이 아니면 이런 교육을 받는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기를 홍익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어야 된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 바른 교육을 홍익인간 인성교육을 갖추면서 컸다면 우리가 50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공인으로 자랍니다. 우리는 공인과 사인의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사와 공, 정사를 지금 구별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사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공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홍익인간들로 태어났다면 너희들이 홍익인간이 맞다라고 이걸 알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자랐다면 홍익인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살아야 된다. 홍익인간의 삶은 두 가지가 없어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게 홍익인간의 삶이다. 근데 우리가 홍익인간 삶은 성장할 때는 우리가 30, 40대까지 마무리를 해갖고 50대가 되면 이제부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50대부터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회 부모가 돼서 살아야 됩니다. 사회 부모. 응? 작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지만 크게 가면 인류 사회를 이야기한다.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홍익인간 삶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산다.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사회를 위해서 살면 내 삶은 저절로 사라진다. 생각의 이 차이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살면 내 삶은 저절로 잘 살게 돼 있다. 내 삶을 잘 살라고 들면 힘들다. 사회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싶어요? 사회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답은 정확하게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존중받는 삶을 살아요. 사회가 필요한 삶을 살면 존중받는다. 그렇게 해서 존중받는 삶을 꾸준히 살다가 보니까 질량이 넘친다 이거죠. 모인다. 그래서 그 위의 삶으로 올라가는데 존경받는 삶을 산다. 우리는 사회를 열심히 살았다면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공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또 어떤 부분을 한번 풀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우리 기업인들 있죠.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업인들이 자기가 살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 겁니다. 기업인들이 성공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성공. 우리는 지금 우리도 성공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업을 크게 끌고 가고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집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성공이고, 어디 장관 되면 성공이고, 대통령 되면 성공인 줄 알았어. 아니거든요. 대통령 자리 가는 것도 좋고, 교수 자리도 좋고, 내가 책임자 자리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회장님도 좋지만, 대통령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존중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공은 존중받는 데서부터 성공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완전 성공이 존경받는 겁니다. 존경은 존경받을 짓 해야만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식인들이 삶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존경을 받는 건지.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내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국민들한테 존중받고, 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결국은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내 인생 성공하는 것이다. 돈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건 돈이 많은 거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 질량을 어떻게 갖추었느냐가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알아서 그 돈을 바르게 잘 쓰면 존중받고 존경받아요. 내가 재주를 가졌는데 이 재주를 바르게 쓰면 존중받아요. 그리고 더 크게 쓰면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재주나 미모나 모든 이 갖춘 이 환경들을, 뭐 경제나 모든 조건들을 갖춘 거를 바르게 쓰면 존중받고 존경받는다.